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밀상속녀 7화입니다. 지난 6화 우리는 순심이 30년간의 기억을 무기 삼아 썩어빠진 이 사진들을 단 한 방에 쓸어버리는 통쾌한 장면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송은그룹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식모였던 그녀는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까요? 오늘 7화에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순심의 파격적인 개혁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부활하는 또 다른 악의 그림자를 보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순심의 첫 번째 명령으로 송은그룹의 수십 년 묵은 적폐 이사진은 모두 쓸려 나갔습니다. 텅 비어버린 회의실. 이제 순심은 이 빈자리를 자신의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유능한 외부 전문가들이나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을 영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심의 선택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며칠 후 소집된 새로운 이사회. 그 자리에 나타난 새로운 이사들의 얼굴을 보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소위 스카이캐슬 출신의 번지르르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20년간 만년과장에서 머물러야 했던 40대 여성 부장 차은영. 언제나 노동자의 안전을 외치다 송 여사의 눈 밖에 나 한직으로 쫓겨났던 정직한 50대 공장장 우직한. 그리고 컴퓨터에 미친 괴짜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아이디어를 묵살당했던 20대 천재 프로그래머 남인준.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심은 지난 30년간 식모로 일하며 그들의 능력과 성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누가 진짜 보석이고 누가 가짜 돌멩이인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새로운 송은을 이끌어 나갈 분들입니다. 순심의 파격적인 인사는 송은그룹 전체의 거대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순심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장 취임 첫 번째 공식 결제 안건은 바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원들의 비자금과 사치품을 사는 데 쓰였던 모든 비용을 직원들의 복지와 연구 개발비로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봉건 시대의 왕국과도 같았던 송은그룹이 마침내 주인이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심이 빛의 세계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동안 가장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 속에서 잊혀졌던 악마가 조용히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상속녀 박혜린.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라는 울타리까지. 그녀는 강남의 초라한 월세 아파트에서 매일 술에 취해 자신을 망가뜨린 세상과 사람들을 저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두 사람에 대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어머니 송 여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식모년 박순심. 혜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절대로.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혜린의 허름한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혜린이 짜증을 내며 문을 열자 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림자처럼 표정이 없는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혜린 아가씨 맞으십니까? 그런데 넌 뭐야? 저는 과거 송명희 회장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송 여사가 고용했던 고스트 컴퍼니의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송 여사가 체포되던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혜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송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위해 남겨두신 마지막 보험입니다. 보험? 송 회장님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무도 추적할 수 없는 해외 비밀 계좌에 막대한 비자금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USB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혜린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혜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뱀처럼 속상이었습니다. 저와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가씨?
박순심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줄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남자는 혜린에게 자신의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혜린이 그 돈을 찾도록 돕는 대신 그 돈의 절반을 받고 남은 절반으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박순심과 송은그룹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그저 철없고 오만하기만 했던 공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던 상처 입은 맹수의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어둡고 더 예측 불가능한 광기가 그녀의 눈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악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나온 가짜 공주 박혜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송 여사의 막대한 비밀 자금을 손에 넣은 그녀. 이제 더 어둡고 더 예측 불가능한 악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심이 회사를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내부의 저항,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공격하는 혜린의 잔인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박순심 회장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파격적인 인사는 직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었지만 동시에 기존의 질서 속에서 안락하게 꿀을 빨아왔던 중간 간부들과 임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식모 출신이 뭘 안다고 회사를 망치려 들어. 노조? 복지? 그런 쓸데없는 짓에 돈을 쓰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들은 겉으로는 순심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뒤에서는 교묘하게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고 보고를 누락하거나 지시를 왜곡하며 그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은 이 모든 내부의 저항을 느끼고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썩은 가지는 언젠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이 내부의 적들과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외부의 진짜 적 박혜린은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 여사의 신복이었던 윤 실장의 도움으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져 있던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모두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혜린은 자신의 눈앞에 쌓인 돈다발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당신이 남긴 이 돈으로 내가 당신과 그리고 김순심 그년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줄게. 그녀는 가장 먼저 순심의 송은그룹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인수를 추진하던 한 유기농 화장품 회사를 2배의 가격을 주고 가로채 버렸습니다. 사업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심을 괴롭히기 위한 순수한 악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새로운 동맹 윤 실장은 송은그룹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심의 개혁에 반발하는 중간 간부들을 비밀리에 만나 혜린의 자금력을 보여주며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박혜린 아가씨를 도우시오. 그분이 회사를 되찾는 날, 여러분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원수가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순심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공격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단 한 사람, 바로 최영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감의 외아들이 뺑소니 사망사고의 가해자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심과 강민혁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영감은 유치장 철창을 사이에 두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절대 사람을 해칠 아이가 아닙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에는 최영감 아들의 차량이 찍혀 있었고 차량 앞부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박혜린, 그 여자가 꾸민 짓이 틀림없습니다.
최 영감님을 공격해서 회장님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속셈입니다. 그날 밤 유치장에서 나온 최 영감은 순심을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던 노인의 허리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심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싸움, 이제 멈춰 주십시오. 저 때문에 제 무고한 가족까지, 가장 든든했던 아군, 자신을 아가씨라 부르며 평생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기사, 그가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깨달았습니다. 해리는 자신과 차원이 다른 악마라는 것을, 그녀는 선도 규칙도 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자신이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그녀는 더욱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물어뜯을 것이라는 사실을 순심은 최 영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낮고 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이건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이건 저와 그 아이의 싸움입니다. 순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만 하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되찾고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먼저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저 미쳐버린 맹수의 숨통을 먼저 끊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했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제 우리도 반격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순심의 입가에 처음으로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혜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심이 준비한 완벽한 함정, 스위스 은행원의 등장으로 모든 비밀 자금이 폭로되고 혜린과 윤 실장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송 여사가 평생 쌓아온 검은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다음 8화에서는 순심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원수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